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올쇼TV 웨비나 사회를 맡은 전자신문 김지선 기자입니다. 올해 상반기 최고의 키워드는 아마 챗GPT를 하도로 한 AI가 아닐까 싶은데요. 사실 이 AI를 위해서 현업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데이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회사 내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체계적으로 수집, 관리하고 또 이 속에서 AI 같은 필요한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를 이끌어내느냐가 가장 중요한 숙제가 아닐까 하는데요. 오늘은 이 분야 글로벌 넘버원 기업이죠. 테라데이터와 함께 이 데이터의 A부터 Z까지 현업에서 고민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안덕중 전무님 그리고 이동우 상무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테라데이터에서 엔터프라이즈와 커머셜을 담당하고 있는 안덕중 전무라고 합니다. 참 오래간만에 저희가 고객분들과 소통하러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 올쇼TV 저희가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좀 더 자주 찾아뵙도록 하고 그리고 다양한 주제와 고객 사례를 나눌 수 있는 테라데이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테라데이터에서 솔루션 엔지니어를 맡고 있는 이동욱 상무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실제로 벤티지를 이용을 해서 AI, ML 또는 분석과 관련된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고 또 그러한 고객 사례들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웨비나는 약 50분 정도 두 분의 발표가 진행된 후에 남은 10분 동안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웨비나가 진행되는 동안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되고요. 보내신 질문들은 강의 후에 선별해서 차례대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웨비나에 참여하시고 또 설문도 작성해 주신 분들 또 좋은 질문까지 남겨주신 분들은 별도로 추첨해서 경품도 보내드리오니 많은 참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싱글 데이터 분석 플랫폼에서 한 번에 끝내는 데이터 분석과 AI, ML 주제 웨비나를 시작하겠는데요. 첫 번째 발표는 안덕중 전무님께서 테라데이터 벤티지 분석 전략을 주제로 테라데이터의 핵심 솔루션에 대해 10분간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무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 테라데이터에 아까 소개드렸던 안덕중 전무입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나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회사 소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테라데이터는 1979년도에 창립된 회사이고요. 지난 40년 동안 오직 데이터만 집중해온 회사입니다. 그리고 본사는 저희가 이제 미국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에 있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 좋아하는 메이저리거 김하성 선수가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진출한 지는 저희가 현재 한 25년 정도 됐고요. 25년 동안 고객의 어려움을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그걸 해결해드리고 고객의 비즈니스를 돕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테라데이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라데이터의 제품은 이제 차세대 데이터 분석 플랫폼은 벤티지 플랫폼입니다. 그 벤티지 플랫폼 안에는 세 가지 제품이 있고요. 거기에 기존에 이제 테라데이터가 가장 자랑하는 전통적인 막강한 DW 제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종 DB를 연결해주는 데이터 가상화인 쿼리 그리드 제품이 있고요. 그리고 인데이터베이스 기반의 AI, ML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크리어스케이프 제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테라데이터는 이 세 제품을 이제 활용해서 고객이 데이터 분석 시 겪는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키포인트만 세 가지로 해서 제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데이터 가상화입니다. 여러분들의 고객분들의 데이터 분석 환경은 다양한 이기종 DB를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온프라미스 환경도 있으실 것 같고요. 퍼블릭 환경도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 분산된 데이터 환경 속에서 쿼리 그리드를 활용하시면 데이터를 쌓는 것보다 연결을 통해서 새로운 인사이트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 데이터 연결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가 한 군데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아는 회사일 것 같습니다. 그 회사는 바로 글로벌 시가총액 1위인 애플입니다. 애플은 지금 쿼리 그리드를 저희가 생각하는 방향에 딱 맞게 쓰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인데요. 애플은 쿼리들을 통해서 이종 DB를 연결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둡도 연결하고 있고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산된 데이터들을 모아가지고 새로운 데이터 인사이트와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창출해서 비즈니스에 적용하고 있는 이제 대표적인 회사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쿼리 그리드는 굉장히 저에게도 굉장히 매력적인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싱글로 봤을 때는 굉장히 이 데이터는 다크 데이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연결해서 2개의 DB를 볼지 3개의 DB를 볼지 클라우드에 있는 AWS S3에 있는 데이터까지 같이 볼지에 따라서 굿 데이터로 변할 수 있는 거죠. 그때 이제 그 쿼리 그리드의 그 가치는 굉장히 상당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쿼리 그리드 아키텍처인데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보면 저기 스파크도 있고 하이브도 있고 뭐 오라클, 뭐 MS SQL, MySQL, 뭐 포스트그레이도 있고요. 이게 뭐 JDBC 타입 4만 지원한다면 어떤 DB든지 다 연결할 수 있고, 그리고 퍼블릭 클라우드에 AWS,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까지 오브젝트 스토리지 연결할 수 있고, 그리고 온프라미스의 대표적인 오브젝트 스토리지 벤더인 델, 그다음에 히다치, 퓨어 스토리지, 그리고 오픈 오브젝트 스토리지까지 모두 다 지원할 수 있다는 게 현재 쿼리 그리드가 갖고 있는 컨셉이고, 그거를 제가 심플하게 보면 거기 제목에 적어놨는데요. Any DBMS and any location. 어떤 DB인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쿼리 그리드는 데이터를 다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의 저희 키포인트는 뭐냐면 그 데이터 그 분석 에코 시스템 환경에서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환경에서는 정말 많은 소프트웨어를 갖고 있습니다. 예. 어떤 고객은 5개를 쓰고 있고 어떤 고객은 15개를 쓰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 많은 소프트웨어를 싱글 플랫폼 안에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고 AI, ML까지 할 수 있다면 굉장히 파워풀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유지 보수에 대한 부분도 소프트웨어를 10개를 데이터 분석을 쓰고 있다면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안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도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추출하죠. 그리고 카피하죠. 뭐 이러다 보면 보안상 거버넌스에 대한 이슈도 해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되게 파워풀한 부분은 뭐냐면 데이터베이스 싱글 플랫폼 안에 있는 건데요. 그 부분이 이제 데이터 마이닝을 할 때는 보통 샘플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희 벤티지 플랫폼을 쓰시면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전체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 전체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다는 건 뭘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데이터 애큐러시를 올릴 수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 밑에 그림에 이제 예시를 좀 들여놓았는데요. 이걸 좀 보시면 좀 더 이해 쉽게 하려고 제가 말씀드려요. 이게 이제 저희 벤티지 플랫폼 안에 들어가 있는 저희 다 이기종 DB인데요. 이 에너지 관련 기업이라고 하시죠. 원자력 발전소의 DB는 오라클을 쓰고 있고, 화력 발전소의 DB는 MS SQL을 쓰고 있고, 수력 발전소 DB는 MySQL을 쓰고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DB들은 퍼블릭에 아마존 S3에 돼 있다고 했을 때, 그때 저희는 강력한 제품인 쿼리 그리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연결해서 모을 수 있죠. 그럼 이 모은 데이터를 어디로 가져는 DW로 가져가서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지고 BI나 이런 어떤 데이터 인사이트를 얻겠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저희 밑에 저희 크리어스케이프 보이시죠? 이 부분을 인공지능으로 넘기려면 피처 엔지니어링이라는 부분을 전환을 통해 가지고 AI 학습과 모델 배포, 그리고 이 배포된 모델에 대한 성능까지 매니지먼트한 모델 옵스를 갖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소스 데이터에서 이렇게 넘을 수도 있겠죠. 이 데이터를 그대로 넘어오게 되면 테라데이터는 데이터 문제를 굉장히 해결을 잘 해주는 회사입니다. 이제 데이터 정제나 클렌징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 가비지 아웃입니다. 쓰레기 데이터를 넣으면 아무리 좋은 학습을 시켜도 쓰레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굿 데이터를 넣어주면 좋은 학습 모델과 뛰어난 모델이 나오겠죠. 이런 부분들을 엔드 투 엔드로 여기 보시면 AI, ML도 되고 DW도 되고 이기종 DB도 모든 걸 다 갖고 올 수 있는데 이 소프트웨어를 이기종 DB, 그러니까 제가 이제 소프트웨어 파편화로 적어놨는데요. 이 소프트웨어 사셔야 되죠. DW 사셔야 되죠. 데이터 전처리 소프트웨어 사셔야 되고, 오토ML 쓴다면 오토ML 또 소프트웨어 사셔야 되고, 모델옵스 또 소프트웨어 쓰신다면 또 사셔야 되겠죠. 이걸 이제 싱글 플랫폼 안에서 저희 세미나 제목대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AI, ML까지 해주셨다는 게 벤티지 플랫폼의 가장 파워풀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인데요. 애자일 분석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인화 분석 환경 구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게 이제 왜 필요한지는 제가 여기 밑에 이제 에피소드를 적어놨고요. 굉장히 디테일한 아키텍처는 저희 두 번째 발표하신 저희 이동우 상무님께서 이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실 거고요. 제가 그 에피소드를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 IT 부서의 주 업무는 시스템 개발, 운영 관리, 유지 보수입니다. 그리고 현업 부서와 마케팅 부서의 주 업무는 데이터 분석, 그리고 데이터 기반의 인사이트 도출이죠. 그러면 마케팅 부서나 현업 부서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장 지금 시급한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해야 될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IT 팀한테 어떤 데이터를 요청하시겠죠. 그런데 IT 팀도
노는 팀은 아닙니다. 굉장히 바쁘고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본인 업무를 먼저 끝내고 줄 수밖에 없고, 여기는 지금 당장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죠. 이런 어려움을 벤티지 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해서 어떻게 개인화 분석 플랫폼을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두 번째로 저희 이동호 상무님이 이제 설명해 드릴 거고요. 예, 그리고 제가 이제 키포인트는 다 전달해 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벤티지라는 그 테라데이터의 차세대 분석 플랫폼만 기억해 주신다면 오늘 제 시간은 굉장히 보람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쿼리 그리드, 데이터 가상화. 원 쿼리에 올 데이터를 갖고 올 수 있습니다. 퍼블릭,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any DBS, any location, 어디에 있든지 어떤 DB인지 다 연결할 수 있는 제품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AI, 머신러닝을 구축하기 위해서 엔드투엔드 솔루션들이 필요하겠죠. 아까 제가 한 번 더 말씀, 데이터 클렌징, 피처 엔지니어링, 학습, 모델 뭐 이런 부분들을 배포하고 이런 강력한 또 머신러닝의 엔드투엔드 기능을 갖고 있고, 기존의 테라데이터가 굉장히 강력하게 잘하고 있는 DW 이런 부분입니다. DW는 제가 말씀드리면 데이터 웨어즈 하우징을 처음 만든 회사는 테라데이터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헤리테지가 있는 회사라는 거죠. 믿으셔도 된다는 거고, 그리고 이 모든 걸 다 통합해서 저희가 최근에 고객들한테 산출물로 보여주고, 앞으로 테라데이터의 갈 방향은 애니타임, 언제든지 분석할 수 있는 개인화 분석 플랫폼으로 가는 게 저희 회사의 현재 전략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현재 정보계, 저희가 이제 오늘 이제 올쇼 TV에 나와서 이제 저희가 좀 그래도 뭔가를 좀 고객분들한테 드리기 위해서 ISP 정보계 무료 컨설팅을 준비했습니다. 선착순 5개 고객이고요. 자격 대상은 손보, 샘보, 저축은행, 핀테크입니다. 그리고 신청 대상은 2004년도 내년 상반기에 정보계 사업이 있으신 분들이 요청해 주시고요. 지원 범위는 ISP 컨설팅 제휴과 예산 작업을 해드리고, 신청은 저기 덕중안 테라데이카닷컴으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걸 해드리냐면,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 아젠다를 말씀드리면, 그 현재 정보계 현황 분석해드리고, 그리고 정보계를 어떻게 고도화를 가야 되는지, 그리고 각각 저희가 이 자격 요건을 딱 이렇게 픽스할 수밖에 없는 게, 저희가 이쪽 인더스트리에 대한 거는 어떤 업무단의 도메인 날리지와 KPI가 필요하고 그걸 BI로 뿌려주는데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반드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테라데이터의 키 메시지 3개, 벤티지 플랫폼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저는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무님께서 이 테라데이터의 벤티지 플랫폼 전략에 대해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쿼리 가상화, 이기종 DB, 그러니까는 어떤 DB에도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다라는 쿼리 가상화, 그리고 AI, ML, 그리고 마지막으로 DW까지 한꺼번에 이제 아우를 수 있는 레이크하우스 전략까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에 또 중요한 무료 컨설팅 관련해서 안내도 해주셨는데, 굉장히 고비용의 이 컨설팅이라고 알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선착순이라고 하니까 주의하셨다가 이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은 이메일로만 하는 건가요? 네, 신청은 제 이메일로 덕중안이었나요? 네, 덕중안 맞습니다. 네, 골뱅이 테라데이터. 네, 으로 맞습니다. 해서 네,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이번에는 이제 이동호 상무님께 그 테라데이터 벤티지 플랫폼에 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소개와 함께 데모, 그리고 마지막에 핵심 사례까지 좀 얘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이어서 상무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두에 소개드렸던 테라데이터에서 솔루션 엔지니어를 맡고 있는 이동우 상무입니다. 오늘은 아까 테라데이터 전략에 대해서 안덕근 전무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그 후에 기술적인 부분에서 좀 더 딥다이브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고객들을 만나면 요즘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데이터 레이크는 하드브로 구축해야 하는가? 또는 이제 데이터 사일로는 여전히 기업들이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그리고 ERP나 거래 내역 같은 정형 데이터하고 비정형 데이터를 어떻게 혼합해서 통합하여 분석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데이터 이동을 최소화하면서 자유롭게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환경들을 제공할 수는 없을까? 그리고 요즘은 이제 아주 일반화되고 화두가 돼버린 인공지능 머신러닝에 대한 기술을 자신의 비즈니스 업무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개발자들이 됐든 운영자들이 됐든 지금은 이제 오픈소스를 논하지 않고는 뭔가 분석이나 개발을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기업에서 도입하고 관리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많이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 이거에 대한 질문을 듣고 저희 솔루션 벤티지의 설명을 듣고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테라데이터를 아까 안덕주 전무님께서 한 40년 가까이 됐다고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굉장히 오래된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4년간 미국에 등록된 데이터 관련 또는 시스템 관련된 특허가 140건이 넘습니다. 이처럼 테라데이터는 계속해서 오래됐지만 새로운 기술들을 발굴하고 개발시키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쿼리 그리드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 이 쿼리 그리드는 테라데이터뿐만 아니라 다른 이기종 DB를 다양하게 연결할 수 있고 그리고 보통의 가상화 솔루션을 갖고 있는 성능의 문제, 확장성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오브젝트 스토리지입니다. 스토리지는 이제 더 이상 DB에 종속된 부분이 아니고 외부에 있는 오브젝트 스토리지, 사실상 클라우드의 표준 스토리지는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온프라미스가 됐든 클라우드가 됐든 퍼블릭 클라우드 됐든 다 확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은 그 스토리지에 관계없이 어디에 저장돼 있든 저희 쿼리 그들을 이용하든 아니면 다른 어댑터를 활용하시든 자유롭게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이제 굉장히 저희는 그 큰 회사들을 많이 저희 고객 제품을 쓰고 있는데 최근에 AWS 환경에서 1012개의 노드를 단일 클러스터로 구성을 해서 서비스를 했던 그런 경험도 기술력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테라데이터는 글로벌하게 분석과 관련된 영역에서 가트너가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전통적 DW는 여전히 20몇 년째 계속 넘버원을 달리고 있고요. 이제 좀 확장된 개념의 로지컬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도 넘버원입니다. 다른 밴드하고도 굉장히 점수가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고요. 심지어 이제 하둡의 전유물이었던 데이터 레이크도 사실상 테라데이터 벤티지라는 솔루션이 글로벌하게는 가트너가 평가했을 때는 1위다라고 할 수 있고 실시간과 관련된 분석이라든가 뭐 이런 리얼타임과 관련된 분석 역시도 테라데이터가 1위를 달리고 있는 게 가트너의 자료입니다. 이건 이제 테라데이터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린 거고요. 그러면 이제 향후가 아니죠. 지금 어떻게 분석 아키텍처를 진행하고 있는지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통적으로 저희가 한 20년 넘게, 30년 넘게 정보계는 데이터 마트, 조그만하면 데이터 마트, 그리고 좀 더 큰 엔터프라이즈는 데이터 웨어하우스 형태로 진화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10년 전쯤에 하둡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 레이크가 출몰을 했죠. 빅데이터를 무기로 해서 데이터 레이크가 하둡으로 구성을 해서 여러 고객사들이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실상 데이터 레이크는 하둡이 아니고 데이터 레이크는 컨셉입니다. 비정형 데이터와 정형 데이터 또는 비정형 위주의 데이터를 쌓아놓고 고객이 분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건데 마치 하둡의 전유물처럼 되어 있지만 지금은 이제 하둡이 조금 시장에서 트렌드에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클라우드 환경 또 온프라미스 환경 할 것 없이 레이크하우스라는 컨셉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정형 데이터하고 비정형 데이터를 같이 섞어서 하이브리드 형태로 사용하면서 그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AI나 ML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의 플랫폼이 뭐냐랄 걸 고민해 보면 이제 새롭게 대두되는 게 레이크하우스라는 컨셉이고 오늘 제가 실제로 저희가 지금 프로젝트 주의를 하고 있는 고객사를 중심으로 사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것들이 좀 차이가 나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데이터 웨어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레포트 위주의 그리고 전사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모아서 레포팅하는 그런 컨셉이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그 전사의 데이터를 업무에 맞게끔 비즈니스에 맞게끔 부서에서 마트를 만들어서 주로 활용을 하게 되고 그게 이제 이런 정형 데이터뿐만 아니라 많이 발생하는 비정형 데이터들, 로그 데이터들도 이제 같이 분석에 하고자 하는 관점에서 만들어진 또 분리우는 시스템이 데이터 레이크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레이크하우스라는 컨셉으로 오롯이 AI, ML을 풀리 지원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관점에서 이런 레이크하우스를 할 거냐, 데이터 레이크를 할 거냐, 마트를 할 거냐, 웨어하우스를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을 저희 관점에서 나눠보면 사실상 심플할수록 사용자는 많지 않지만 데이터가 많을수록은 데이터 레이크가 적합하고 굉장히 많은 사용자들이 뭐 월요일 아침 자기네 실적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것들은 웨어하우스에 적합하고 그렇지 않고 중간에 분석과 AI 이런 것들을 같이 하고자 한다면 레이크하우스가 적합하다는 그런 컨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왼쪽은 보다 심플하고 오른쪽은 좀 복잡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 테라데이터 벤티지는
풀리 커버하는 유일한 솔루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벤티지 클라우드라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솔루션에 대해서. 그래서 퍼블릭 클라우드, 지금 뭐 애저라든가 AWS, 구글 클라우드에 저희 벤티지 클라우드를 애저 서비스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온프라미스 환경에서는 가상화의 대표 주자인 VMware 환경에 저희 솔루션을 구성을 해서 프라이빗 환경에서 구성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실제 베어메탈 기준의 시스템인 어플라이언스 형태로도 여전히 시스템을 구성을 해서 고객사가 원하는 레이크하우스, 데이터 레이크, 데이터 웨어하우스, 데이터 엔지니어링, 여기 보시는 것처럼 트랜잭셔널 데이터 AML까지 모든 이런 고객이 원하는 업무들을 다 서포트하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테라데이터 벤티지에 그러면 어떤 모습이 이 실제 서비스를 구성하는 아키텍처냐, 지금 보시는 아키텍처가 테라데이터 벤티지가 생각하는 레퍼런스 아키텍처입니다. 그래서 지금 레가시 형태로 가지고 있는 다양한 소스 시스템, 이게 뭐 RDW가 될 수도 있고 ADW가 될 수도 있고 또는 하둡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실시간으로 발생되는 그런 비정형 데이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데이터들을 저희 벤티지 플랫폼에 아까 저희 키 솔루션 중에 하나인 쿼리기를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연결하고, 그렇게 연결된 데이터는 이제 그 일반적인 DW 형태의 업무뿐만 아니라 테라데이터가 제공하는 다양한 분석 함수를 통해서 AI ML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데이터 가공이라든가 AI ML 서비스를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하고 있고요. 또 테라데이터가 제공하는 그 스토리지뿐만 아니라 외부에 있는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확장해서 사용자들은 저희 벤티지 플랫폼에 접속을 하면 SQL 쿼리를 통해서 그런 파일들도 직접 액세스해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객사가 가지고 있는 하둡 시스템도 저희 쿼리를 연결하면 모든 데이터를 다 테라데이터 벤치를 통해서 확장하고 연결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연결된 환경들을 가지고 고객의 현업들은 분석을 할 수도 있고 AI ML 서비스도 만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제공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 쿼리 그리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벤티지의 확장 스토리지인 오브젝트 스토리지. 그래서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그게 온프라미스가 됐든 퍼블릭 클라우드가 됐건 그대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 제공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인데이터베이스 내에서 데이터를 이동시키지 않고 그 안에서 AI ML 할 수 있는 다양한 함수들을 제공함으로써 데이터의 파이프라인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막강한 효율적인 기능을 제공하는 것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데이터 허브를 위한 쿼리 가상화인 쿼리 그리드입니다. 쿼리 그리드를 활용하실 경우에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퍼블릭 클라우드에 있는 그게 애저의 블랍 스토리지든 AWS S3건 구글 클라우드의 GCS 스토리지건 상관없이 쿼리로 그 데이터를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프라미스에 있는 오브젝트 스토리지, 그게 델이 됐든 히타치가 됐든 여러 온프라미스 벤더가 제공하는 오브젝트 스토리지, S3를 지원하는 것들은 다 연결해서 분석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기종 DB, 오라클이 됐든 하둡이 됐든 아니면 뭐 다양한 그 SQL, JDBC4를 지원하는 것들 다 연결해서 하나의 쿼리로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통한 장점들은 뒤에서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접 저희가 이 슬라이드가 맞춰진 대로 데모를 통해서 직접 눈으로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쿼리 그리드를 만약에 고객사에서 활용해서 분석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아주 심플한 기본 아키텍처를 제공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주 라이트한 구조로는 X86 서버 한 대에 저희 엔진을 구성을 하고 엣지 서버를 구성하시면 그게 이기종 DB로 다 연결해서 쿼리로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왼쪽에 있는 주피터라든가 아니면 윈도우즈나 맥에 접속한 여러 가지 쿼리 툴, 그게 ODBC가 됐든 JDBC가 됐든 뭐 단넷이 됐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벤티지에 접속을 하시면 그게 벤티지에 있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오라클에 있는 데이터든 MySQL에 있는 데이터든 다 서로 조인해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인한 데이터를 내가 다른 목적으로 가공하거나 새로운 마트를 만들 때도 활용이 가능한 그런 아주 편리한
솔루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쿼리 그리드를 활용하는 또 다른 케이스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소스 시스템에서 데이터가 발생하는데 그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아카이빙, 그러니까 저장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런 데이터를 통상적으로는 보통 DB에 있는 백업을 활용을 해서 그 데이터를 보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게 일반적인 방법인데 요즘은 좀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스 시스템에 있는 뭐 오라클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데이터가 뭐 한 10년을 보관하는데 11년 차가 됐을 때는 이제 백업을 해놓고 나중에 필요하면 다시 리스토어서 할 수가 있는데 그런 행위 자체가 굉장히 무거운 작업이고 IT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작업입니다. 하지만 저희 쿼리 그리드를 이용해서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그 행위를 아주 심플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심플하게 그런 데이터에 11년 차가 발생하는 데이터를 저희 벤티지를 통해서 오브젝트 스토리 저장을 하고 이제 저장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데이터를 언제든지 현업이 원하는 시점에 꺼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메리트라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 백업을 통해서 아카이빙했던 데이터는 그 백업한 데이터를 다시 내가 사용하려면 IT에 요청을 하고 IT는 그거를 뭐 테이프에 있건 디스크에 있는 데이터를 리스토어해서 활용해야 됐지만 이제는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저장해 놓으면 벤티지에만 접속을 하면 언제든지 그 데이터들도 같이 분석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오브젝트 스토리지. 이를 어떻게 연결하느냐, 테라데이터는 테라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스토리지 뿐만 아니라 외부에 있는 데이터들, 그게 이제 JSON 데이터가 됐든 CSV 같은 텍스트 파일이 됐든 파케이 같은 압축 형태의 데이터든 이 세 가지 포맷을 자유롭게 SQL로 접근해서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꼭 SQL로만 해야 되냐? 그것도 아닙니다. 이건 파이썬이나 R 같은 랭귀지를 통해서도 이런 데이터를 테라데이터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고 반대로 이렇게 여기서 벤티지에서 만들어진 분석 데이터 셋을 오브젝트 스토리로 옮겨지면 이제 이런 오픈 소스 기반의 분석 환경들도 자유롭게 오브젝트 스토리 접근해서 그런 데이터를 활용할 수도 있겠죠. 물론 쿼리로도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들은 테라데이터 벤티지가 제공한 다양한 인데이터베이스 분석 함수를 이용을 하면 이런 그 컨테이너 기반이 됐든 아니면 싱글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분석 파워가 아닌 벤티지가 제공하는 병렬 파워를 항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퍼포먼스의 차이를 낼 수가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테라데이터의 인데이터베이스 펑션으로 어떤 쿼리를 수행하거나 아니면 분석 함수를 실행했을 경우에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병렬 처리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기존 대비 훨씬 더 빠른 퍼포먼스를 낼 수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사용자는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통의 경우 분석 환경은 내가 뭔가 프로세스를 띄우면 싱글 프로세스가 동작을 해서 데이터를 처리하게 되는데 저희 벤티지에 있는 데이터를 처리하게 되는 파이썬 랭귀지라든가 SQL을 활용하시면 다 병렬 처리로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그러면 외부에 있는 데이터는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냐 보시는 것처럼 네이티브 파일 시스템 이제 테라데이터가 관장하는 스토리지에 있는 거고요. 이렇게 온프라미스 있는 오브젝트 스토리지 또는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그냥 스키마만 디파인 하시면 같은 시스템으로 인식을 해서 사용자들은 자연스럽게 쿼리를 사용을 해서 마치 같은 테이블인 것처럼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제공하는 이런 오브젝트 스토리와 연결하는 그 어댑터가 저희가 제공한 솔루션 이름이 네이티브 오브젝트 스토어입니다. 그래서 네이티브 오브젝트 스토어를 통해서 이런 외부에 있는 오브젝트 스토리를 연결해서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가지고 연결을 하고 저희가 이제 온프라미스 환경에서 어느 정도의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렇게 VMware 환경에 컴퓨팅을 구성을 하고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뭐 델이 됐든 히타치가 됐든 구성을 하시면 사용자들은 기존의 쿼리 툴뿐만 아니라 테라데이터가 제공하는 뭐 쿼리 툴도 있을 수 있겠지만 파이썬 랭귀지 또는 이제 대표적으로는 거의 대부분의 고객사들이 주피터를 선호하시게 되는데 주피터를 가지고도 다양한 분석을 테라데이터 벤티지가 제공한 함수를 풀리 활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벤티지와 연결된 이기종 DB 그리고 오브젝트 스토리지 또 퍼블릭 클라우드에 있는 데이터까지 다 모든 기능들과 데이터를 다 이곳에서 한 시스템 가지고 다 분석이 가능한 솔루션의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상무님께서 그 밴디지 플랫폼의 이제 핵심 기능들에 대해 좀 설명을 자세하게 전해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말씀해주신 게 이제 쿼리 가상화 솔루션, 쿼리 그리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 어떤 플랫폼에 있든 뭐 어떤 종류의 DB든 상관없이 모두 다 지원한다. 또 하나가 이제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연결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은 좀 포인트를 짚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지금부터는 한 10분 가량 해서 실제로 그럼 이게 구현이 되는 걸까라는 이제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데모로 또 보여주시겠다고 합니다. 이어서 상무님께서 데모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주피터 환경, 아까 제가 레퍼런스 아키텍처 그리고 실제로 구성하는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런 환경과 동일한 환경을 저희가 지금 구성을 했고요. 그 기반에 이제 저희가 활용하게 되는 솔루션의 형태는 주피터 환경입니다. 주피터 환경에서 테라데이터 분석 툴이 플러그인 되는 환경을 저희 테라데이터는 오픈소스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여기 왼쪽에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테라데이터 SQL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피터 환경에 테라데이터 플러그인을 설치를 하면 마치 주피터 툴을 테라데이터 전용 SQL 쿼리 툴로 활용이 가능하고 그 환경에서 저희가 지금 쿼리 그리드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오늘 준비된 환경은 이기종 DB를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MS SQL 서버, 그리고 오라클, 포스트그레 SQL, 또 이제 오브젝트 스토리지 이 네 가지의 서로 다른 DB 플러스 오브젝트 스토리지 환경을 전부 다 연결해서 데이터를 직접 한 곳에 모으지 않고도 연결만을 통해서 사용자들이 자유롭게 쿼리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간단한 분석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데이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단 데이터 예시를 좀 준비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데모 데이터는 금융 데이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어려운 데이터는 아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형태의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금융의 고객 데이터, 그리고 고객이 가지고 있는 계좌 정보, 그리고 우리가 은행에 가는 경우에 은행을 활용할 때 거래를 하시잖아요. 뭐 입금도 하고 출금도 하고 그런 거래 내역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 크게 세 가지 데이터. 그래서 커스터머 데이터, 어카운트 데이터, 트랜지션 데이터. 그래서 트랜지션 데이터는 이제 실제로 그 거래 이력, 수신 입출금 이력이 쌓이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각각의 데이터는 예를 들면 커스터머 데이터는 MS SQL 서버에 저장되어 있고요. 어카운트 데이터는 오라클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트랜지션 데이터는 일부는 테라데이터 벤티지 내에 있고 일부 데이터는 또 포스트그레에 있다고 전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현재 환경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여드릴 데모는 저희 주피터 환경에 지금 접속해 있는 상태에서 벤티지의 쿼리를 수행을 해서 원격지에 있는 MS SQL 서버에 있는 커스터머 데이터를 실제로 쿼리하는 데모입니다. 실제로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실행하면 이제 벤티지라는 시스템에 주피터 환경에서 접속을 한 거고요. 접속한 상태에서 제가 한번 쿼리를 수행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커스터머라는 데이터를 쿼리그를 이용해서 MS SQL 데이터를 가져오는 쿼리고요. 수행해 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결과가 나오죠. 근데 제가 지금 수행한 결과는 익스플레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모든 데이터베이스 엔진은 옵티마이저라는 브레인이 있는데 옵티마이저가 쿼리를 수행할 때 어떻게 수행할 건지를 이제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그런 내용을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쿼리는 리모트 환경, 원격지에서 수행하겠다라고 옵티마이저가 인식했어요. 이 얘기인 즉슨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테라데이터에 내에 있는 데이터가 아니라 외부에 있는 MS SQL에 있는 데이터라는 것을 방증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한번 플랜을 보여드렸고 실제로 쿼리를 수행해 보겠습니다. 수행하시면 이렇게 MS SQL에 있는 고객 데이터를 이렇게 직접 조회해서 내가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벤티지라는 플랫폼에 저장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냥 마치 SQL 서버의 툴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조회하는 것처럼 하나의 쿼리를 그냥 수행해서 그냥 화면에 뿌린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SQL 서버가 아니라 오라클의 데이터를 한번 조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쿼리를 한번 수행을 하면 이렇게 오라클에 있는 계좌 정보를 저희가 쿼리를 통해서 이 주피터 환경에서 볼 수가 있고요.
이 데이터도 역시 저희 벤티지에 있는 데이터로 저장하는 게 아니라 직접 가져와서 그냥 바이패스하는 형태로 쿼리를 가져온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부터가 이제 진짜인데요. 그럼 이기종 간의 데이터를 서로 조인하는 게 이제 실제 분석이 시작일 수가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주피터 환경에서 테라데이터 벤티지 쿼리들을 이용을 해서 양쪽의 데이터를 가져다가 조인해서 한번 결과를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쿼리는 심플합니다. 보통 일반 쿼리하고 똑같죠. 보시는 것처럼 커스터머 데이터하고 어카운트 데이터를 커스터머 아이디라는 걸로 조인해서 화면에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까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주피터에서 실행한 환경을 MS SQL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고 또 오라클에 있는 데이터를 또 가져와서 네 번째로 조인해서 결과를 이렇게 뿌려주는 겁니다. 지금 데이터는 MS SQL 데이터하고 오라클 데이터 서로 조인해서 그런 가져오는 데모였고요. 세 번째는 이제는 고객하고 계좌 정보까지는 알겠는데 거래 내역까지 한번 조인해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거래 내역의 일부 데이터, 그러니까 2022년 12월 데이터는 포스트그레 SQL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 데이터를 다 가져온 다음에 벤티지에서 조인하는 그런 쿼리입니다. 그러면 세 개의 이기종 DB가 조인해서 수행되는 쿼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율하면 이제 아까 고객 정보, 계좌 정보, 거래 내역까지 해서 모든 이제 실제로 우리가 로우 데이터 형태의 고객이 가지고 있는 계좌를 통해서 입출금한 내역까지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럼 다섯 번째 데모는 뭐냐면 일부인 데이터, 예를 들면 이제 포스트그레에 있는 데이터는 12월까지는 존재하는데 11월 데이터는 테라데이터 벤티지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개의 4개의 데이터베이스를 조인해서 가져오는 그런 쿼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오라클, MS SQL 서버, 그 다음에 테라데이터의 11월 데이터, 그리고 포스트그레의 12월 데이터 이렇게 조인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하면 이제 4개의 데이터베이스가 서로 조인해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브젝트 스토리까지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저희 온프라미스 환경에 있는 데이터인데요. 그래서 1995년 데이터는 또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있어요. 실제 DB에 있는 게 아니고, 이 환경도 동일하게 하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저희 지금 환경이 델 오브젝트 스토리지 환경이 있는데 그 환경에 있는 데이터를 조인해서 같이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오브젝트 스토리는 있는 1995년 데이터까지 다 조인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온프라미스 환경, 보안상의 이유로 온프라미스 환경까지 있었는데, 예를 들면 AWS에 있는 퍼블릭 환경, 그럼 사실상 쿼리 그들을 통해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다 구현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나를 더 추가해서 AWS는 S3, 이거는 2017년 데이터가 존재합니다. 이런 데이터도 같이 조인해서 수행을 해보면 이제 이 데이터가 온프라미스뿐만 아니라 퍼블릭에 있는 AWS 오브젝트로까지 다 조인해서 데이터를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가 아까 설명드렸던 쿼리 그리드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좀 더 나아가서 이제 후단에 설명드리겠지만, 저희가 데모를 보여드린 김에 더 설명을 드리면, 이런 데이터들을 저희가 인데이터베이스 기능으로 다양하게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주피터 환경에서 테라데이터 SQL 툴을 활용을 하면 이런 원격지에 있는 아까 SQL 서버의 데이터들도 프로파일링이나 이런 히스토그램 분석이 아주 쉽게 분석이 가능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 아까 SQL 서버에 있는 데이터, 커스터머 데이터를 원격지에서 가져와서 분석 함수를 돌린 겁니다. 실행을 해서 도수 분포를 그릴 건데요. 이런 결과가 나오고, 이런 결과를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려면 또 엑셀로 옮기고 또는 또 BI 툴을 활용하시는데, 여기서 간단하게 상위의 결과수에 이렇게 몇 가지 파라미터를 입력하시면 이렇게 비주얼라이제이션이 가능합니다. 쉽게 아까 선행으로 실행했던 결과를 그냥 그래프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비슷한데요. 이건 좀 다른, 예를 들면 소득, 이 커스터머의 소득과 관련된 부분을 이제 분위수로 나누어서 10분위로 나누는 그런 분석하는 데이터고, 이 데이터를 또 마찬가지로 시작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10분위수의 구간대의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를 쉽게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건 이제 다양한 다른 프로파일 분석, 예를 들면 전체 이 데이터셋에 대한 여러 가지 데이터에 대한 퀄리티, 그 다음에 분포, 값의 레인지 등을 다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프로파일링 기능도
하나의 명령어 인데이터베이스 기능으로 할 수가 있고 이 중에 일부만 취해다가 유니크, 그러니까 유일한 값이 어느 게 되는지를 데이터 탐색할 때 반드시 해야 되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도 하나 추출해서 그래프화 시켜서 확인하고 또 이런 결과를 쉽게 다른 동료에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주피터랩에서 제공하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주피터를 통한 쿼리 그리드 분석 환경에 대한 데모를 진행했습니다. 네, 확실히 이제 상무님께서 그냥 설명만 해주시는 게 아니라 데모까지 실시간으로 지금 보여주시니까 아마 보시는 분들께서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특히 이제 단순 정리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도표나 이런 이미지까지로 정리해가지고 한눈에 또 확인할 수 있다는 것도 좀 놀라운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 테라데이터의 이 밴디지 플랫폼이 뭐 여러 가지 설명도 해주셨지만 또 하나의 또 특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AI와 ML까지도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인데요.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상무님께서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저희가 이 솔루션이 테라데이터는 원래 전통적인 DW, DBMS 관련된 회사였지만 저희가 트랜스포메이션을 했고 그에 결과물로 클레어스케이프 어널리틱스라는 브랜드 네임으로 분석 플랫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이 하는 역할은 주로 고급 분석이나 데이터 전처리 또는 AI, ML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펑션들을 제공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클리어스케이프 어널리틱스를 통해서 그러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AI를 저희가 바라볼 때 가장 큰 난관은 데이터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통상적으로 데이터의 80% 정도, 그러니까 AI, ML을 위한 서비스 위에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 에포트는 80%는 데이터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문제를 해결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걸 개발하는데도 평균 5개월이 소요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모델도 실제로 프로덕션, 그러니까 서비스화 되는 거는 또 아주 일부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35% 정도만 서비스화되고 나머지 65%는 실제로 배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면서 그게 진행이 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데이터의 입력과 출력이 빈번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플랫폼에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게 아니라 여러 환경을 넘나들면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노스들, 또 성능의 문제, 확장성의 문제 등등이 모두 복합적으로 결합되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제 테라데이터 밴티지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쿼리를 통해서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고 그렇게 연결된 데이터를 일부 전처리해서 테라데이터 밴티지에 놓으면 인데이터베이스 기능을 가지고 분석을 할 수가 있고 그걸 AI, ML 서비스화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저희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제 그 클리어스케이프가 뭐 어떤 기능들 구체적으로 제공하느냐 보시는 것처럼 고도로 최적화된 인데이터베이스 기능을 인메모리 형태로도 처리할 수 있고 인데이터베이스의 파워풀한 컴퓨팅 파워를 활용해서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전통적인 기술 통계뿐만 아니라 다별량 통계, 가설 점검, 그리고 시계열 데이터에 대한 분석, 그리고 머신러닝까지도 저희 밴티지 플랫폼에서 수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수행 환경들은 고객이 원하는 도구와 원하는 랭귀지로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또 매력적인 포인트이고요. 그리고 원래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고객사의 환경, 툴, 도구들도 저희 밴티지에서 다 풀리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AI, ML 쪽의 머신 학습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도메인 스페시픽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그쪽에서 만들어진, 그러니까 고유의 AI, ML 패키지를 만들어서 확정된 학습된 모델을 그대로 가져와서 저희 밴티지에서 서비스할 수 있는 Bring Your Own Analytics 또는 Bring Your Own 모델이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또 배포되는데 거버넌스도 저희가 번들된 형태로 모델옵스라는 솔루션을 통해서 관리나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밴티지가 필요한 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초당 1000개의 모델을 학습시킬 수 있는 그런 플랫폼, 그리고 굉장히 많은 모델을 초분할 형태로 분할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마트의 어떤 프로덕트 단위로 AI, ML 서비스를 붙여서 하는 것들이 유통의 이제 과제인데 그런 것들이 실제 저희 플랫폼에서 가능하다는 거죠. 초개인화 같은 문제. 그리고 스코어링 같이 외부에 만든 모델을 인데이터베이스로 만약에 예측을 실행한다고 하면 경쟁사인 뭐 데이터브릭스보다 훨씬 더 10배가 저렴한 컴퓨팅 파워로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고, 수요 액출 모델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한 200만 개를 학습시킬 수 있는 그런 그
컴퓨팅 파워나 효율성을 보장한다는 거죠. 그리고 벤티지는 엔드-투-엔드 기반의 파이프라인을 제공한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런 형태가 사용자들은 분석 포털을 통해서 뭔가 모델을 선택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어떤 랭귀지를 선택하면 그 이후에는 이러한 데이터 이해라든가 준비, 학습 이런 것들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자유롭게 할 수가 있고, 이런 밑단에는 저희 벤티지 쿼리 그리드하고 클래스 어널리시스를 가지고 하게 되는 거고, 필요한 경우에 옵셔널하게 GPU 기반의 딥러닝을 붙여서 여러 가지 딥러닝과 관련된 그 GPU 기반의 모델도 같이 연동해서 활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심플하게 테라데이터 벤티지, 그 다음에 오브젝트 스토리지, 그 다음에 엔비디아의 GPU 파워를 활용하시면 물리적으로도 굉장히 수월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차세대 플랫폼 중에 저희 고객사 중에 레이크하우스 개념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있고, 실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사례를 좀 짧은 시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특정 고객사의 그 아키텍처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현업 사용자, 데이터 엔지니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이런 분들이 분석하고자 할 때 자신이 원하는 분석 환경을 포털을 통해서 선택을 하시면 그 포털에서 들어와서 주피터 환경을 저희가 제공하고, 주피터에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저희가 제공한 레이크하우스 플랫폼 내의 데이터를 쿼리를 통해서 이기종 DB를 연결하고, 그리고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쌓여 있는 여러 로그성 데이터 또는 스트리밍 데이터를 다 연결해서 붙일 수도 있고, 기존에 하둡이 있다고 하면 하둡도 쿼리를 통해서 연동이 가능한 그런 분석 아키텍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이크하우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만약에 이용하고 싶다. 요즘은 이제 하둡에 대한 그 트렌드가 조금 주춤한 상태인데, 그렇듯이 이제 이런 하둡 데이터들을 됐든 아니면 소스 시스템이 됐든 이런 연결은 쿼리를 통해서 다 수집이나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여러 가지 그 데이터 이관도 굉장히 로우 레벨로 뭔가 ETL 툴 사용하거나 이런 거 하지 않고 쿼리를 통해서 다 땡겨오거나 분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하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제가 아까도 계속 설명드렸지만 주피터를 활용해서 저희 플러그인이 되면 이를 가지고 제가 데모로 보여드린 것처럼 파이썬이 됐든 테라데이터 SQL이 됐든 이런 그 인데이터베이스 분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쿼리들의 결과를 아주 편리하게 시각화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 고객사에서 가장 고민하는 것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분석, 개인화된 분석 환경을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컨테이너 기반의 분석 환경을 만들어서 고객이 원하는 그 분석 환경을 따로 필요에 맞춰서 하게 되면 그게 그 시점에 이네이블 되고, 그 시점에 이네이블 된 환경은 그 업무 환경이 제공하는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하고, 필요하면 GPU 분석 노드에도 이네이블 시켜서 GPU의 컴퓨팅 파워를 활용해서 분석할 수 있고, 이런 작업들이 끝나면 다시 리소스를 반환하는 그런 형태로 개인화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상무님께서 거의 한 40분 가량 자세하게 이제 우리 테라데이터의 그 벤티지 플랫폼에 대해서 소개를 또 해주셨는데요. 사례까지도 이제 마지막으로 전달을 해주셨고요. 지금부터 한 10분 가량 시간이 남아 있는데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지금 좀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좀 더 궁금해할 만한 것들을 좀 뽑아서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서 이제 답변은 해주실 거고요. 일단 첫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오늘 발표 주제 핵심이기도 한데, 질문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테라데이터의 차세대 분석 플랫폼 벤티지는 이 데이터 레이크 하우스에다가 AI, ML을 활용해서 어떻게 이 데이터 통합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하고 있고, 또 이 AI, ML 기반의 DT 조직으로 고객이 전환할 수 있도록 좀 어떻게 돕고 있는지 궁금하다. 굉장히 조금 포괄적인 그런 질문을 주셨는데, 이 질문에 대한 이제 답변은 상무님께서 조금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범위가 넓은 질문이고, 네. 의사결정자들이 하시는 질문인 것 같은데, 일단은 저희가 아까 그 고객 사례에 대해 설명을 드렸지만, 대부분의 고객사들이 자신의 업무 영역의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든 AI와 접목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까 설명드렸지만 데이터 통합 파이프라인은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대부분 저희는 이제 쿼리를 통하면 일단은
데이터 통합하는 부분은 굉장히 수월해진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 그걸 기반으로 이제 AI, ML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파이프라인은 용이하게 구축할 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그게 AI, ML이 인데이터베이스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저희 벤티지에서 하고, 외부에 있는 모델을 활용하고 싶으면 외부에 있는 모델을 활용하고, 거기서 만들어진 트레이닝 셋을 다시 가져와서 이제 실제 서비스를 하게 되면 실제로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가장 큰 장점이고, 저희 글로벌에 있는 여러 글로벌 회사들이 저희 솔루션을 사용하는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질문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테라데이터의 그 벤티지 플랫폼의 주요 이제 강점, 특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쿼리 가상화였는데요. 관련된 좀 질문을 뭐냐면, 이 쿼리 가상화의 경우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뭐 비싸지는 않을지, 혹여나 좀 일부에서 문제가 발생했었을 때 전체 영향을 좀 미치진 않을지, 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는 않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테라데이터는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궁금하다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전무님께서 네. 네. 저희 쿼리 그리드는 전혀 비싸지 않고요. 아까 저희 이동우 상무님께서 발표 중에 그 아키텍처를 보여주는데, 아까 X86 서버 한 대 있었죠. 예, 그 한 대 있으시면 되고, 그 컴퓨팅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충분히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하이 어빌리티, 이제 이중화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슈는 없냐라는데, 아까 VM웨어 보셨죠? 이게 만약에 이제 한 대의 가상화 서버가 저희 쿼리 그리드 한 대였다면 한 대 더 해서 이거를 이제 VM웨어 기반으로 인프라 소프트웨어죠. 그걸 이중화하신다면 그런 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쿼리 그리드는 그 양쪽 그 어떤 분석 시스템, DBMS 시스템의 데이터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 DBMS 이런 데 크게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고요. 그리고 가지고 오고 나서 또 쿼리 그리드의 장점은 뭐냐면, 여기서 만약에 제가 가지고 온 데이터인데, 이게 만약에 이 테이블이 기존에 알지 못한 굿데이터입니다. 그럼 그럴 경우는 저장하면 되죠. X86 그 쿼리 그리드를. 근데 이제 필요 없는 경우는 그냥 가상하기 때문에 그냥 날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혀 비싸지 않고 전혀 성능상 문제 없고, 아주 자유롭게 편하게 쓸 수 있는 프로덕트입니다. 네. 전혀 우려하지 않고 네. 편하게 사용하시면 된다라는 네, 말씀을 맞습니다. 주신 것 같고, 이번 질문 같은 경우도 이제 연결돼서 쿼리 그리드 관련된 가상화 관련해 가지고 좀 질문인데, 이 쿼리 그리드가 단계 간소화를 통해서 효율성은 좀 늘렸지만 이 검증과 데이터 흐름 파악이 어려워서 좀 보안은 좀 위험하지 않은지 걱정된다라는 질문도 주셨거든요. 이 부분은 상무님께서. 네. 일단은 이제 저희도 이제 대부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저희 금융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보안이 되게 중요한데요. 지금 쿼리 그리드 같은 경우에 국내 금융사에 여러 이미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이제 이미 검증이나 보안 부분은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쿼리 그리드를 활용하시게 되면 저희 테라데이터에 여러 가지 로깅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감사에 필요한 데이터들도 전부 다 로깅이 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 플랫폼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 질문들이 많은데, 또 하나를 조금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 테라데이터 분석 플랫폼 이 벤티지에 데이터 통합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할 때는 좀 어떻게 이게 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는지 좀 궁금하다라는 질문을 주셨거든요. 사실 이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기업이나 아니면 현업에 계신 분들이 고민하시는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이 부분 좀 기술적이어서 상무님 좀 설명을? 이건 저희가 아까 그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질문이 언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슬라이드를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지 않았지만, 사실상 쿼리 그리드와 저희 인데이터베이스 내에서 뭔가 데이터에 대한 오퍼레이션이 된다고 하면 이 부분도 다른 방식의 솔루션을 여러 개 조합해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이 데이터 파이프라인 자체를 기존의 정보계 데이터를 활용하는 이미 ETL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미 돼 있다면 그 파이프라인을 그대로 활용해서 연결해서 AI와 관련된 부분들을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훨씬 더 효과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전무님께서도 네, 이제 이게 테라데이터 이제 벤티지 플랫폼에 대해서 아까 저희가 이제 저희 회사의 전략이나 벤티지 플랫폼이 왜 파워풀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벤티지 플랫폼은 아까 말씀하신 데이터 파이프라인에 대한 부분들은 당연히 지원을 하고 있고, 이기적인 파이프라인도 역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추가로 또 그리고 데이터 전처리나 AI, ML, DW까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한 하나의 그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보는 프로덕트보다는 전반적인 아까 저희가 싱글 플랫폼에서 모든 거를 다 할 수 있다라는 걸로 좀 봐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다라는 효율성 면에서 저희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거의 시간이 다 돼가지고 한두 개만 더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도 조금 약간 기술적인 질문이긴 한데, 이 조인의 경우 상당히 많은 컴퓨팅 소스를 요구하는 명령인데, 이런 뭐 가상화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능의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상무님. 정말 좋은 질문인 것 같은데요. 사실 이 부분의 강점은 테라데이터가 사실상 독보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의 경우 데이터 가상화 솔루션들은 싱글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처리합니다. 하지만 테라데이터는 엔진 자체, 쿼리 그리드 엔진 자체가 테라데이터이기 때문에 모든 쿼리는 다 조인하는 시점에서는 컴퓨팅 파워를 테라데이터를 사용하고 이게 다 병렬 프로세스로 동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데이터 가상화 또는 쿼리 가상화라고 불리는 녀석들하고의 차이는 저희는 엔진, DB 엔진에서 처리한다는 게 가장 큰 차이고 그 안에는 또 DB의 옵티마이저가 관여한다는 게 가장 큰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좀 마지막 질문 드리고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은데, 뭐 이 질문 같은 경우는 뭐 현업에서는 그냥 뭐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이시기도 한데, 이 벤티지 플랫폼 같은 경우는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인지 설치형인지 좀 그런 방식이 궁금하다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님. 저희 세미나 아젠다의 그 세부 내용에도 나와 있는데요. 저희 벤티지 플랫폼의 일단 철학은 뭐냐면 그 데이터 센터가 온프라임에 있던 퍼블릭에 있던 모든 게 다 지원돼야 된다는 게 저희 일단 데이터 분석에 대한 철학이고요. 그리고 또 벤티지 플랫폼의 장점은 뭐냐면 온프라미스를 쓰고 계셔도 만약에 뭐 AWS든 애저로 만약 전환을 하신다고 해도 추가 비용을 내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그냥 전환해서 퍼블릭을 쓰셔도 되고 온프라미스를 쓰셔도 됩니다. 이게 굉장히 플렉서블하고 유연한 플랫폼인 거죠. 예. 네. 사실 이제 오늘 이제 마무리를 이제 지금 남겨놓고 있는데,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동안에 테라데이터 하면은 우리 DW의 강자라고 생각을 해 주셨지만, 최근 몇 년 동안 테라데이터가 굉장히 기술적으로도 많이 변화를 해서 오늘 저희가 1시간가량 소개해 드렸던 것처럼 그 핵심 벤티지 플랫폼을 중심으로 해서 단순 DW뿐만이 아니라 분석부터 그 다음에 AI, ML까지 다 한 번에 끝낼 수 있다는 오늘 웨비나의 주제이기도 하죠. 단번에 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들 오늘 경험하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두 분께서 거의 1시간가량 많이 고생해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소감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의 먼저. 네. 네. 정말 오래간만에 저희가 고객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질문을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진짜 너무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 감동도 받습니다. 앞으로 올쇼TV에 제가 기자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올 하반기 때 또 한번 다시 나와서 저희 그 레퍼런스를 몇 개 구축하고 있는 고객들이 있는데요. 역시 레이크하우스 플러스 AI ML입니다. 이 사례를 좀 더 구체화된 상태를 저희가 공유드리고 그런 부분을 좀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또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고요. 오늘 관심 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 또 저희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상무님. 저도 역시 오랜만에 또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나오게 됐는데요. 일단 제가 기술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렸지만 다음번에는 좀 더 사례 위주로 좀 더 정리를 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좀 발표할 수 있도록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네. 네, 이상으로 전자신문 올쇼TV가 마련한 테라데이터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